안녕하세요. 저희 5조가 발표하게 된 주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크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무엇인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법적 근거, 조직 도는 어떻게 되는지, 언론 속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어떻게 비춰지는지, 마지막으로 조원들끼리 상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매핑 결과와 팀원 역할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무엇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쉽게 말해 국민의 건강, 복지, 연금 같은 사회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역할은 크게 정책연구와 개발, 통계 및 조사, 정책자문, 그리고 국제협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큰 사업 목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정책을 체계적이고 선도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 연구원은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복지국가를 위해 정책연구를 더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변화를 미리 예측해 선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대응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연구원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완화와 고령화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건강보장체계와 보건의료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연구를 추진하고 한국형 돌봄국가 모델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글로벌 보건복지 정책 협력을 통해 국제적 역할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연구기관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연구회 그리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연구원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해산될 수도 있고 이를 관리, 지원하기 위해 연구회가 평가와 발전 방향을 기획하며 국무총리가 최종적으로 감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관련된 주요 조항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PPT에는 주요 법률 조항들이 모두 담겨 있지만 발표에서는 핵심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들은 연구원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재정과 경영관리, 경영 목표 제출과 평가 의무 등 연구원이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기준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관련 법들의 시행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PPT에는 주요 조항들이 모두 정리되어 있지만 발표에서는 세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연구회의 당연직 이사 구성과 연구기관 설립 절차, 경영 목표 제출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부처의 차관급 인사들이 1년 동안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연구기관 설립 시에는 계획서를 작성해 국무총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영 목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직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직도입니다. 사진 한 장이라 조금 복잡해 보이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연구원은 크게 정책연구, 사회보장, 건강, 복지 관련 연구를 하는 부서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부서가 맡은 영역에서 정책과 연구를 수행하며 원장님이 전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크게 연구, 분야별 부서, 총괄 구조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문기사를 통해 언론 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어떻게 비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자살 사망자 수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도 자살 사망자가 7,000명에 다다랐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원은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적 접근을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찾은 기사는 최근 자살이 암을 제치고 주요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다는 최근 기사입니다. 암은 특히 40대 남성, 즉 한 가정의 가장까지 영향을 받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연구원은 이런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공공보건적 접근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 격차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국립대 병원장들은 의료 인력과 시설 분포 차이로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영역과 맞닿아 있으며 연구원은 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과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와 다음 기사를 연계해보면 수도권 외 지역 대학 병원장들은 환자 유출과 의료자원 부족으로 지역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균형 있는 의료 제공을 위한 정책 연구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과 필수 의료 붕괴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연구와 공공보건적 접근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기사들도 준비했습니다. 한국사회연구원은 천사 무료 급식소를 통해 따뜻한 식사 한 끼로 독거노인에게 온정을 나누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기쁨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은 세종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해 꾸준히 힘쓰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여러 기사에서 알 수 있듯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며 우리가 매일 접하는 건강과 복지, 의료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은 천사 무료 급식소와 같은 활동과 성금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연구원이 제안하고 분석하는 정책과 활동들이 우리 생활과 안전, 나아가 주변 사회에도 직접 연결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원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해 조사하고 각자의 매핑 결과 근거를 바탕으로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저희는 연구원이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을 연구, 기획, 평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과 자원관리에도 관여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체계 내 관리 영역과 가장 밀접한 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건강보험, 복지재정 등 경제적 지원과도 연결되어 있어 정책 근거를 제공하고 자원의 합리적 분배를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 영역에도 일부 걸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료들의 참고 문헌과 조언들의 역할입니다. 이상 5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